3강 7-2입니다. 관성이 없는 여명은 첫째, 일관과 합하는 것을 배우자로 합니다. 둘째로는 일지와 육합신을 찾고 이것마저 없을 때는 일지와 암합하는 것을 찾습니다. 여명이며 임오년 임자월 갑인일이며 신은 정묘시입니다. 갑일생 자월에 태어나서 인수격이며 천간으로는 임수편인이 두하니 편인격이 됩니다. 수목이 많아 아주 신왕하며 편인이 기신이고 시간의 정화를 조우신과 신앙을 설계하는 용신인데 정임합거시키니 파료상관으로 편인의 흉작용이 심합니다. 우선 점수 겨울에 태어났는데 점수를 보면 인성과 비겁으로만 내니까 천간에 있는 것은 1, 그죠? 이 비겁도 1. 월지니까 2.5로 계산하면은 하나 4.4에다가 2.5 더하면 6.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앙하죠. 그래 시간에 정화상관이 신앙을 설해주고 또 겨울이라서 따뜻하게 해주는 조신이 되는데 천간에 임수가 2개 나타나서 정임합거를 시켜버리니까 편인의 흉작용이 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파료상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상관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료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이 길작용을 하는데 인성이 와서 부셔버리는 것을 파료상관이라 그래요. 그것은 파격이 되겠죠. 또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상관이 흉작용을 하는데 쭉 신약해서 상관이 있으면 신약을 설계하니까 더 힘든데 인성이 와서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억제할 때는 그 인성의 길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료상관과 상관폐인이 있는데 이 명조는 파료상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모친덕, 인성에 덕이 없다 보니까 모친덕이 박하고 또 공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료상관이 되면은 인성의 흉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조토인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파격입니다. 본여명은 또한 남편인 금 관성이 1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성을 찾으려면 일간과 명암합을 하는 오중 기토가 있으니까 그죠? 일관과 명암합, 갑기합으로 명암합을 해야 돼. 그죠? 연지오화가 남편성입니다. 오화는 또 시간에 오중 정화로 표출되고 있어. 오중 정화가 있는데 그것이 정화로 표출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남편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대행. 남편 대행인데 남편 대행이 두 임수의 정임합거 되니까 또한 정임합거 되고 자호충을 당하기 때문에 결혼의 불길함을 암시합니다. 일지도 갑인 고란살로 있고 간여지동입니다. 갑인 고란살은 부부궁이 불기하고 대부분 이렇게 일주가 간여지동을 있으면은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왜냐하면은 배성이 들어오면은 충을 당하기 때문이죠. 갑인의 양간이니까 경금이 관성인데 경금은 어디에 사냐면 일지에 살아요. 경금이 들어올라 그러는데 경인 절지가 되고 절지는 충이니까 경을 지중 내리면 신금이 되는데 인신충을 당하니까 이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궁인 월지 부모궁인데 월지는 부모궁인데 월지 자수가 공망이다 이거죠. 공망이고 자오충이다. 공망이라는 것은 갑이는 그 다음에가 자축이 공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월지가 두모궁이 공망을 당했고 또 자호충을 당함으로 자호충임으로 인성인 자수모친이 남편성과 나와의 인호합을 중간에서 자호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인성인 모친이 이 오화가 남편성이죠. 나온 남편성을 좌우충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술대운에 들어서 정화와 오중기토의 뿌리가 되고 술대운 이게 경술은 술대운이네. 경술은 기운이네. 그죠? 기운. 그럼 술대운에 들어서 정화와 술토는 정화와 기토의 뿌리가 되죠. 오중 기토의 뿌리가 되고 또 시지 도화와 묘술합을 하게 됩니다. 묘술합을 하게 되죠. 이것과 묘술합을 하게 된다. 일지 임목과는 또 인옷을 합이 되죠. 수토가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남성과 연애하여 결혼 약속까지 했으나 번번이 모친의 반대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즉 자우충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26세부터 시작되는 기대오는 남편성인 기육은 공술년이다. 기대운이 이제 26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6세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한창 결혼할 나이죠. 기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남편성인 오중기토가 일로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사가 되고 일간갑과 갑기합을 하게 되죠. 갑기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명조 천간에는 갑기합을 방해하는 을목이나 경금이 없습니다. 을목이 있으면은 을기극을해서 합을 못할 것이고 경금이 있으면 일간을 경갑충 하니까 갑기합을 못한 겁니다. 기운년 경술년 이 경술년이면 29세가 되는데 29세 세운간 경금은 갑목일간의 진짜 관성이고 갑목의 경술년은 이것이 진짜 관성이 되죠. 살인상생으로 관성이 일간으로 들어오면 살인상생이라 경금이 왔는데 경금이 나타났는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또 세운지 술은 술토는 연지 오와 남편성인데 옷을 합하고 또 일지인과 삼합파국을 인옷을 삼합파국을 이루어서 자호충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운지 유금에 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지 묘양인을 충하고 묘유충하죠. 시지 양인인데 묘양인을 충하고 세운이 술년이면 묘양인을 합하는 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양인은 충합을 싫어합니다. 상당히. 신왕한 양인은 충이나 합된 운에 큰 흉액이 미치는데 이 명조는 묘양인이 도화를 띠고 있죠. 도화. 인호술이니까 묘가 도화가 되고 그 위에 정화 상관이 있어 겁재와 상관 양인이 동조하니 흉사할 수 있는 흉몽입니다. 겁재와
양인, 또 상관, 이것이 모여있는 사주는 아주 대단히 흉하다고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재가 되든 또 양이 되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인지 본 여명은 결혼 후 얼마 안 되어서 애정 문제로 다른 남자에게 칼을 맞고 목숨을 마쳤습니다. 또 본 여명의 모친을 보면은 월지자수가 본기로 나와 있죠. 월지는 부모국이니까 부모궁에 월지자수가 들었으니까 모친이며, 부친은 누구냐면은, 부친은 부부는 합과 충으로 연관됩니다. 그래서 충은 합은 없고, 그죠? 합은 없고, 원래 만약에 합이 된다 그러면은 합은 육합이 우선되니까 자축이 육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축토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호충 해서 충으로 연관되는 오중 기토가 부친입니다. 오중 기토는 일간에게 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중 기토는 남편도 되고 부친도 되는 것입니다. 오중 정화가 시간으로 부친 대행으로 추출되었는데, 이 정임합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여자의 연분이 많다 이겁니다. 이모년주에서도 또 정임합이 되죠. 이 정화는 요 임수와도 정임자합으로 있으니까 여자의 연분이 많아서 부친은 재혼명이며 모친은 부처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남편인지를 알아야 사주가 흘러가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4차원 사주학은 사주 인생 30년의 노하우로 진화된 명리학이며,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라는 것은 천간은 얼굴이다 이거죠. 천간은 얼굴이다. 천간은 얼굴이다. 자평법에서는 월지를 중심으로 격을 우선하여 판단하였고, 적천수는 억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두 개의 이론이 조금씩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지는 모태와 같으므로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오행은 사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지닙니다. 그래도 자수가 임수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사주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거죠. 몸에 있는 상처나 흉은 옷으로 가릴 수 있지만 천간은 얼굴과 같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고로 천간에 나타나는 기륭 화복은 그대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천간에 투출한 정관은 길성이니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재성이 투해 정관을 생교하면 재생관격으로 성격되고, 식상이투에 정관을 극관하면 합격이 됩니다. 실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흉성이니 식상이투에 업조하면 식상재살격으로 성격이 되고, 재성이투에 생자하면 재생살로 파격이 됩니다. 고로 재성이 칠살을 생조하여 일간을 공격하게 만드니 재생살격은 재성의 덕이 불길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정관이든 칠살이든 천간에 투했는데 인성이 있으면 관인생, 살인생으로 일간을 도우니 성격됩니다. 또한 월지가 편인격이고 천간에 투했는데 식신을 보면 편인도식을 당하니 불길합니다. 이때는 재성으로 편인을 억제해야 하니 편인이 약신이 됩니다. 월지 상관격은 어디든 정관을 보면 합격이며,
월지가 비겁이나 양인 겁재가 되면 월지를 차지해 강한데 천간의 재성을 보면 겁탈하게 됩니다. 만일 재성을 보호하는 식상이나 관살이 없이 단독으로 재성만 투하면 박격이 됩니다. 억국과 격국과 억부를 말하다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를 논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더보기에 올려두었습니다. 색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장간은 천간으로 안테나를 올린다. 안테나.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은 중국 맹파에서 은밀하게 전해오던 비극이며 자강 이서경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표출신이라고 하는데 지지의 장간에서 천간으로 올라온 이론을 숙지하면 보다 정확한 감명을 알 수 있습니다. 세운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표출신 적용이 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표출신 적용은 보다 진화된 4차원 사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조를 적으며 억부 사주를 보면서 인성과 비겁만으로 점수를 내다보면 억부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왕과 신약만으로 판단하지만 중간에 건왕이 있습니다. 건왕이란 일간이 지지본기로 2개 이상의 근을 두면 재성을 용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왕, 우리는 신양과 신약으로만 나누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든데 신왕은 4.5 이상이 되면 신왕하다 그러고 신약은 3.5 이하가 되면 신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왕에는 식재관을 용신하고 신약에는 인성과 비겁을 용신하는데 중간에 건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일간이 본기로 2개에다가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건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이라도 건왕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건왕한 명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일가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력만 있으면 재성을 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관살은 일간을 극해오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수를 내다보면 이게 건왕하다 또 신왕하다 신약하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왕한 명은 일간이 본기로 2개 이상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다 보면 점수는 2점이든지 또 3점이든지 이래도 재성을 용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배성이 전무하면 일주의 합신을 취합니다. 즉 사주에 배성이 있다고 전부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사주에 배성이 없다고 배우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되거나 연인으로만 끝나는 것에 이론을 숙지하면 보다 심도 있게 감명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가 되려면 이 천간에서 합이 들어와야 돼. 만약에 기토가 여기에 있다면 이 기토가 남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 없으니까 지지에서 기토를 찾아서 남편성으로 보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기토도 없다. 그러면은 인과 육합하는 해수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남편성으로 된다 이겁니다. 인해합, 국지에서 인해합을 하니까. 또 다섯 번째, 합신의 이론. 네 번째가 합신 이론을 숙지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실전으로 배운다 이거예요. 실전으로 배워야 2번 걸음을 안 합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므로 다시 실전을 통해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전으로 배우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며 즉시로 터득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강의 교재는 표출신 묵친 통변법이며 맹인이 읽는 점자책으로도 출간되어 맹인 점사의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표출신 묵친 통변법,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그래도 찾을 수 있어요. 표출신, 또 더보기란에도 제가 올려두겠습니다. 표출신 이론은 중국의 맹인 점사로 활용되던 부분인데, 맹인들이 점사를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만세력을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점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맹인에서 맹인으로만 은밀히 전해지던 B급이며 공통보감과 자평진전, 적천순을 통해 사주를 해석함이 3차원이라면 표출신의 적용은 4차원 사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배우자가 되고 연인인지의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대세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 사주에서 무엇이 배우자이고 연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주학에서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못하지만 표출신 이론을 통하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사주팔자로 인간의 명을 해석하는 것은 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모르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 다녀서 눈에 익으면 터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출신 이론을 한두 번 들어서는 터득하기 힘듭니다. 몇 번 반복적으로 듣고 숙달되면 이치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주가 쉬운 공부는 아니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론으로만 배우면 실전을 접할 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을 통해 배우면 처음엔 힘들더라도 2번 걸음하지 않고 피가 되고 살이 되므로 훨씬 빠르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불타로 사주학원에서는 표출신 전수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에 3개월 과정이며 문의는 010 5801 220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보기란에도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